자, 이번에는 조직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조직 행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디테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디테일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조직 이론은 얘는 이제 좀 큰 틀이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 그 큰 틀을 좀 이해하고 가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전에 어떤 선생님도 들었는데, 아우, 이거는 자기도 조직 이론 같은 건 강의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수학 같은 것처럼 사칙 연산 이런 것처럼 이게 한번 이해해 놓으면 굉장히 좀 하기가 수월하잖아요. 뭐 그런 측면이 약간 있는 게 이제 조직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이론 이해하려면 자료 화면에 보시면 이제 조직 이론의 변천사를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 조직 이론의 변천사에 보면 이제 두 축이 있어요. 그래서 한 축은 뭐냐면 시스템적 접근법이에요. 시스템 관점인데, 우리가 60년대 시스템적 관점이 나왔는데, 시스템적 관점이 이제 나온 이후는 이제 오픈 시스템 관점이고, 나오기 전에는 이제 클로즈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이론을 이렇게 4칸으로 나눌 때 2칸은 클로즈드고 저 2칸은 오픈이에요. 또 한 축이 뭐냐면 조직 구조의 목적이에요. 조직 구조의 목적. 그래서 조직 구조의 목적에는 이제 레셔널한 게 있고 소셜한 게 있는데, 요거를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레셔널한 관점은 조직 구조는 뭐다?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도구죠, 도구. 그 다음에 소셜한 관점은 조직 구조를 그 조직 내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이제 권력 투쟁의 산물로 보는 게, 그게 이제 사회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레셔널한 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만약에 벽에다가 못을 박아야 된다고 하면 어떤 도구가 좋습니까? 당연히 뭐 망치가 좋죠. 뭐 나사못을 돌려서 이렇게 해야 될 때는 드라이버가 좋고, 그 상황에 맞는 도구를 써야 되듯이, 그러니까 아까 레셔널한 관점은 조직 구조라는 게 조직 목표 달성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놓은 조직 목표 달성하고 가장 좀 근접한 조직 구조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레셔널한 관점은 아주 쉽게 하면 경영자가 가장 좋은 조직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레셔널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셜한 관점은 뭐냐면 조직 구조라는 건 이제 조직 내에 여러 사람들의 어떤 권력 투쟁의 산물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대통령에 출마를 했어요. 대통령 당선이 또 더 유력하다고 하면 뭐 여러 단체에서 막 처음 듣는 이런 단체에서 막 지지 선언을 막 이빠이 합니다. 저 지지 선언을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당선되면 우리 좀 알지, 뭐 보조금 좀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우리 회원이 뭐 10만 명인데 우리 10만 명 다 그 가족까지 해서 다 당신에게 우리가 몰표 던질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됐어요. 제가 당선된 이후에 뭔가 이제 논공 행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직무는 얘가 맡고 이거는 얘가 맡고 해서 이제 제일 잘하는 애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또 내가 선거를 치를 때 나를 또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자리씩은 그래도 좀 이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제일 그 구성했던 제일 좋은 어떤 그런 이제 내각의 구성보다는 약간 다른 구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소셜한 측면이잖아요.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차가 있지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자동차 보험은 뭐 누가 생각해도 보험회사에 다이렉트 보험에서 가입하는 게 제일 저렴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저희 매우 친한 친척분께서 보험 대리점을 하시는 관계로 거기가 다이렉트 보험보다는 한 연간 10만 원, 15만 원 더 비싸지만 저는 항상 그쪽으로 해서 가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소셜한 측면인 거죠. 저도 제일 좋은 거는 알지만 인간적인 관계 뭐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제일 좋지는 않지만 이걸 선택해야 하는, 이런 게 약간 소셜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직 이론 4칸 나누면 closed rational, closed social, 그 다음에 이제 open rational, open social, 이렇게 4가지 측면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시대수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순서대로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조직 이론 교과서가 이 4개의 측면을 다 담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조직 이론을 이끌고 가는 메인스트림은 몇 번이냐면 당연히 3, 4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제 클로즈 시스템은 이제 현대에는 좀 안 맞기 때문에, 왜냐하면 환경을 고려 안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고려하는 오픈 시스템을 봐야 되는데, 좀 옛날 이론인 3번이냐 아니면 좀 더 그래도 이제 나중에 나온 4번이냐가 문제, 클로즈드 레셔널이냐 클로즈 소셜이냐 문제인데, 조직 이론을 끌고 나가는 메인스트림은 3번이에요. 3번. 그래서 이제 오픈 레셔널한 건데, 왜 오픈 레셔널이라 하면,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조직 이론을 공부하시면 조직 이론이 이제 조직 설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과 조직 설계 관련된 이론들을 배우는 건데, 그래도 조직 이론을 배우고 나면 현재 자기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설계해야 될 제일 좋은 조직 구조는 뭔지는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좋은 조직 구조가 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3번 오픈 레셔널한 관점이 이제 조직 이론을 이끌고 나면 메인스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3번을 뭐라고 하냐면, 자료화면에
나와 있지만 상황론적 조직 설계라고 해요. 상황론적 조직 설계는 뭐냐면 조직마다 이제 상황이 다 달라요. 전략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사용하는 기술도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네 가지에 맞게 조직 구조를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론적 조직 설계가 기본적인. 그래서 이 조직 이론의 제일 기본은 전략과 조직 구조, 규모와 조직 구조, 기술과 조직 구조, 환경과 조직 구조 관계 이 네 가지가 제일 기본적인 그 틀인 거죠. 이게 뭐 2차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났고요. 1차에도 많이 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메인스트림이기 때문에 이 상황론적 조직 설계 여기 상황이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이제 배우셔야 돼. 그래서 두 개 연결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 구조 뭐 기능 조직, 사업부 조직, 매트릭스 조직, 수평적 조직, 네트워크 조직 이런 조직 구조도 좀 알아야 되지만 또 조직을 또 설명하기 위한 차원 변수, 전문화, 공식화, 집권화, 명령 체계, 통제법 뭐 기타 등등 이런 7개도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배우고 나서 이게 두 개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조직 이론을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메인스트림은 이제 3번에 있는 상황론적 조직 설계라는 걸 알면 그 틀에다가 여러분 이제 내용을 집어넣고 하면 이게 약간 이제 수학 공식처럼 하나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물론 조직 이론이 이거 외적인 것도 있어요. 조직 설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뭐 자원 기반 관점이라든가 뭐 파퓰레이션 이컬러지 비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부차적인 걸로 배우면 되거든요. 또 최근에는 뭐 이런 IT 기술이 나와가지고 조직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라 이런 것도 기술에다 넣어서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큰 틀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해 준 것대로 어떤 틀을 좀 익히시면 그 안에 이제 디테일들을 넣어서 이 큰 틀에다가 이제 하나의 큰 덩어리를 형성하기가 굉장히 좋으신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해도도 좀 올라가고 시험도 좀 잘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것으로서 이제 조직 이론을 공부하는 그런 큰 틀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